안녕하세요, 구피아 놀자입니다. 일요일날 저 유튜브 구독자분에게 전화가 와서 두 차례에 걸쳐서 1시간 이상을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이 구피를 키우세요. 고정구피를 키우시더라고요. 알프라고 하프블랙 블루테일을 키우셨어요. 그리고 열대어 또 다른 종류도 이렇게 키우시고, 어항 사이즈가 이자 광폭 2개랑 이자 소폭 1개, 이렇게 3개를 두고 키우시는데, 그분이 예전에 키우실 때는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버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방식대로 꾸준하게 따라서 했었대요. 근데 그렇게 키우시다가 보니까 구피가 자꾸 죽더래요. 자꾸 죽고 해서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서 매주 일요일마다 이제 환수를 하시는데 100% 환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닥에 흑사도 4에서 5cm 정도 깔려 있었고, 죽순도 컵이나 이런 데 담겨 있던 걸로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키우시는데 환수를 할 때 매주 일요일마다 환수를 하시는데 바닥재도 싹 걷어서 빡빡 닦아서 이렇게 넣으시고, 여과기도 스펀지 여과기 쌍기로 해서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요. 여과기도 마찬가지로 청소를 해서 넣어주시겠죠. 그리고 물은 미리 받아 놓았던 그 물로 이제 넣고 그렇게 키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하고 그리고 구피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영상을 찍어서 저를 보여주시면서 좀 체크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구피 상태들이 상당히 건강했고요. 그리고 구피들 움직임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병도 없었고 상당히 잘 키우시더라고요. 저보다 오히려 더 잘 키우시더라고요. 그렇게 키우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수입을 진행을 하면서 해외 쪽의 브리더 분들에게 항상 여기에서 케어를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물어봐요. 환수 주기는 어떻게 되냐, 아니면 급여는 어떻게 했냐, 먹이는 뭘 줬냐, 그리고 물 높이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가르쳐 줬던 것 같고, 그리고 물 온도나 그리고 pH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은 제가 수입을 하면서 한 명의 브리더가 키우는 방식이 매주 일요일마다 매주 100% 환수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100% 환수를 할 때는 마찬가지로 거기도 스펀지 여과기가 달려있더라고요. 그 물 높이는 30cm였고 물 온도는 28도로 유지를 하면서 키우는 그 브리더예요. 매주 일요일마다 100% 환수를 하면서 여과기도 청소를 해주겠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이 브리더분하고 지금 여기 제 구독자분하고 키우는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환수를 매주 100%씩 하니까. 그런데 이게 매주 일요일마다 100% 환수를 하시는데, 지금 구피 어항을 봤을 때 구피가 마리수가 그렇게 크게 많이 키우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일요일마다 100% 환수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브리더도 마찬가지로 고퀄리티만 키우다 보니까 그 어항 내에 구피가 마리수가 그렇게 상당히 많다라고 안 느껴질 정도로 키웠기 때문에 이게 데미지 없이 이쁘게 잘 키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제가 판도라 예춘핀한테 수입을 해서 받았었잖아요. 예춘핀 같은 경우에는 환수를 하루에 2번 정도 한다 그래요. 밥을 상당히 많이 주는 스타일이에요. 밥을 보통 한 3시간마다 급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환수를 할 때 2번, 하루에 매일 환수 2번을 하는데 2번 다 100%씩 환수를 합니다. 이렇게 키워도 상관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틀마다 환수를 하되 30%에서 20%, 많이 뺄 때는 80%, 과감하게 뺄 때는 90%까지 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지장은 없어요. 이게 양어장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급여를 많이 하니까, 구피가 빨리 키워 올리기 위해서 급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빨리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구피가 죽는 이유, 그리고 물이 깨지는 이유 8편 오늘 마지막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편 내용은,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피 밥을 줄 때 이렇게 줘라, 7편까지 1편부터 7편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액션을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는데, 오늘 8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구독자분이 저에게 물어본 거를 가르쳐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냐면은, 제가 유튜브를 앞전에 처음에 찍을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여러분들이 구피가 이쁘게 잘 크고 잘 성장을 해요. 키우는 방식대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굳이 저를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저를 꼭 따라 해라 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구피 키우는 거에는 저는 항상 물어보면은 정답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물잡이를 해서 1년 동안 여과기 청소도 안 하고 그냥 환수만 매주 일요일마다 이렇게 하시고 뭐 3일마다 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구피에게 뭐 지장이 없으시면 그렇게 키우시면 돼요. 굳이 그렇게 키우시던 분이 갑자기 저를 따라한다. 구피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뭐 여과기를 확 빼가지고 청소를 한다. 그러면은 얘네가 환경이 갑자기 확 변했기 때문에 쇼크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를 따라 하셔라. 이게 이렇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는 제가 키우는 방식이 이렇다. 그리고 초보분들이 처음에 접하시기 힘드시니까 될 수 있으면은 저를 따라 하시면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찾으셔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제가 키우는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렸던 겁니다. 오늘 마지막 8편 내용은 여러분들 어항 내에 손을 많이 집어넣으시잖아요. 손에 세균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될 수 있으면 안 넣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고기 구피 같은 거 키우시면서 주변에 지인분들에게 오랫동안 키웠고 매니아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키우는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피를 이쁘게 키우냐, 어떻게 하면 분양 사이즈까지 최대한 빨리 키울 수 있냐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 번 물어보셨던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러면은 항상 그 정도 레벨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해 줄 때는 항상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나는 그냥 환수날만 됐을 때 환수만 잘 해줬고 그냥 밥만 줬더니 쥐들이 알아서 크더라, 이쁘게 크더라,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분도 있고, 관심을 그렇게 안 줬더니 이쁘게 잘 크더라. 이거 솔직히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구피를 처음엔 어렵게 키우시지만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구피에게 시선이 솔직히 잘 안 가게 돼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 정도 레벨 됐을 때는 저도 구피에게 그렇게 눈길을 많이 안 줬고, 그리고 얘네가 이쁘게 잘 커요. 당연히 죽어나가는 것도 있죠. 근데 구피가 마리수가 많다 보면 죽어나가도 그렇게 신경 쓰이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얘네가 병이 있어서 죽는 게 아니라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고, 뭐 먹이를 갑자기 얘 혼자 많이 먹었어 그래가지고 복수가 차서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데요. 구피 솔방울병 있잖아요. 솔방울병 같은 경우에는 비늘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이다, 전염병이 아니다, 뭐 이런 거에 논란이 있는데요. 제가 키워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전염병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어항 내에 솔방울병이 오면은 꼭 한 마리 내지 두 마리 정도밖에 없고요. 그 어항 내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사이클의 변화나 뭐 물의 환경의 변화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염병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무관심도 솔직히 필요해요. 구피를 키우시면서. 괜히 이게 왜 제가 무관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냐면요. 구피가 졸릴 때는 움직임이 상당히 둔해요. 그러니까 불을 꺼놨잖아요. 불을 껐다가 불을 켜고 한 5분 후에 이렇게 보시면 구피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평상시처럼 이렇게 안 움직이고 공중에 붕 떠 있거나 바닥에 가라앉아 있거나 얘네가 졸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를 오해를 해서 얘네가 병이 온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약을 투여를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체지통이나 이런 데다가 빼가지고 여러분들 약욕을 하실 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약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병에 왔어, 얘네 꼭 살려야 돼, 그러면 약을 써야 되는 게 맞지만 약을 너무 과다하게 쓰게 되면은 얘네가 나중에 치열을 안 낳게 돼요. 이 약물 중독 때문에 중독에 걸린 암컷들 같은 경우에는 치열을 절대 낳을 수가 없어요.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약물에 의존을 해서 약에 이렇게 치중을 하다 보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얘네가 움직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차라리 소금을 넣고 소금을 잘 풀어서 소금을 넣는 게 나으시지,
소금 같은 경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팔팔한 구피에도 소금을 투여한다고 해서 얘네가 갑자기 빌빌해지거나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 같은 경우 차라리 넣으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구피 움직임이 안 좋은 것 같다는 소금 투여하시면 돼요. 한 45큐브 기준으로 종이컵 한 반컵 정도 이렇게 물에 잘 희석해서 넣어주셔도 전혀 탈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차라리 저걸 하시고, 괜히 뭐 약물 투여를 한다든가 저거 하시면은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졸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손 집어넣는 거, 손 절대 집어넣지 마라. 근데 수초 같은 게 뽑혔어. 그럼 손 집어넣어서라도 꽂아야죠. 뭐 핀셋으로 해서 꽂으시든가. 근데 손을 집어넣으실 때는 항상 손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계속 한 5분 이상은 씻어주신 후에 넣으시는 게 좋고요. 될 수 있으면 어지간하면은 안 넣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 뭐 흑사나 소일 어항에서 키우실 때 이뻐 보이라고 뭐 조형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수초 같은 거 많이 심으시잖아요. 차라리 탱크 어항에 유목의 나나나 뭐 부세 같은 거 활착해 놓고 판매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끈이나 아니면은 수초용 본드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활착을 해서 넣어주시는 게 더 이쁘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뭐 그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피규어 같은 거 그냥 한 요만한 거 한두 개 정도 넣으셔도 뭐 지장은 없으니까요. 왜 피규어 넣으실 때도 될 수 있으면 부드러운 재질, 구피 꼬리나 등핀 쪽에 이제 상처가 안 입을 수 있는 그 둥근 모형의 그런 식으로 이제 피규어 같은 거 넣으셔도 상당히 이쁘고요. 봐줄만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손을 넣지 마라. 그리고 필요시에는 어항을, 얘네가 구피가 움직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뭐 얘네가 졸고 있어.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조명을 끄시고 굶기세요. 그리고 다음날 오후에 얘네가 움직임이 활발할 때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정 찜찜하다 싶으시면 소금을 차라리 한 종이컵 반컵 정도 잘 희석해서 넣어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찜찜하다 싶으면은 굶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얘네 뭐 며칠 굶는다고 절대 죽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는 구피한 놀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